물화생지 중에서는 생명과 여기 생식과 유전인데 생식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손을 낳는 거야. 우리 셋 다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고 우리도 나중에 자라게 크면은 뭐 이성 마음 맞는 이성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들 낳을 수도 있겠지. 생명체가 자손을 낳는 것 이걸 생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손을 낳게 되면서 왜 너네들도 지금 부모님 조금씩 닮지 않냐? 뭐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격도 이런 거 있고 그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그런 특징을 우리가 물려받잖아. 이걸 우리가 유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목이 생식과 유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중단원 제목으로 4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세포분열 나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사람의 발생 나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멘델의 유전 원리, 유전 원리라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사람의 유전원 나와 있어요. 요거 제목 원하는 제목 자체가 생식과 유전이잖아. 그럼 우리가 자손을 낳을 때 우리 초등학교 정도 성경시에 배우셨냐? 우리 애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말로 얘기하잖아. 그럼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세포분열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그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애가 태어난다 그러잖아. 우리가 발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발생하면 나타난다. 그래서 요까지 해가지고 생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 우리 부모님의 그런 특징이 우리한테 전달된다. 유전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전의 원리랑 실제로 전환되고 이렇게 설계했는데 일단 외울 게 좀 많아요. 외울 게 좀 많아요. 차분하게 봅시다. 자, 한 페이지 넘겼어요. 10쪽. 세포분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포분열 읽어보시면 지금 뭐 제목에 뭐 세포분열이 필요한 까닭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기 전에 세포분열 옆에다가 우리 일단 내용 지식으로 알고 갑시다. 2학년 때 동물 배우면서 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뭐였어요? 이게 모여서 이게 되고 이게 모여서 이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볼까? 얘가 모여서 조직이 됐어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세포. 우리 모든 생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성인 기준으로 이제 이 성인이요 한 6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럼 이 세포가 분열한다는 소리가 날 텐데, 분열한다는 뜻인데,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닥 나와 있어요. 요거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첫 번째, 세포 분열이란 세포 분열. 뭔가를 써놓으시죠. 말 그대로 읽어볼게요.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 즉 세포가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읽어볼게요. 뒤에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분열하면 당연히 한 개였던 게 두 개 되고 두 개였던 게 네 개 되고, 그럼 세포의 수가 늘어나지. 맞아요? 우리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요. 세포에 뭐가 많아지더라? 뭐가 늘어나더라? 수가 증가하더라. 세포 수가 증가하더라. 그럼 당연히 세포의 수가 많아지니까 우리 몸집이 커지겠지.
우리 몸집이 커지는 걸 생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은 생물의 몸집이 커지면 생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생장이란 말보다는 우리가 키가 크고 큰 거를 생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뭐라고 표현해요? 생장 말고 너네가 잘하는 거 성장이란 말도 쓰잖아. 엄밀한 차이는 없는데 따지지 않는데 생장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몸뚱아리 커지는 거. 근데 성장은 그 생장의 의미에다가 너네들 자라면서 이제 머리도 좀 똑똑해지고 속된 말로 뭐 대가리 크기가 가잖아. 그런 좀 지적 기능도 발달하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성장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자, 여기서 하나 갖게 되는 의문이 그냥 우리가 자라고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자라면서 몸집 커지면 생장 일어나는 거 알겠어.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 세포 수가 증가하면서 몸이 커진다 했는데 그러니까 세포 한 개의 크기가 커지면 안 돼? 이것도 가능한 얘기긴 하잖아. 세포 하나의 크기가 커져도 몸집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세포의 수가 증가한대.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했습니다. 세포 하나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특정 크기가 되면 분열, 나뉘어지면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몸집이 커진다고 했어요. 왜 이 방법을 택했을까? 자, 두 번째,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요거 너네가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의선 별판에 적어볼까요? 자, 미리 별 적어봅시다. 이렇게 요거는 약간 특기만 되나? 나 잠깐 밑줄 치고 해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 있잖아, 얼음. 가로 세로 높이 1, 1, 1. 요 얼음이 있다고 해봅시다. 요 얼음이 4개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이 4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한 개의 부피가 1이잖아? 1, 1, 1이니까 부피 1, 1, 1, 1. 부피가 4지. 야, 이렇게 얼음 4개 준비하고 또 뭐 준비했냐면요. 이번엔 그냥 가로 세로 높이가 그리고 2짜리 얼음이 있어요. 얘 8이구나. 세상에. 약간 얘 8개 있다고 했어. 8개. 자, 당연히 귀찮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 1짜리 얼음 8개나 2짜리 얼음 1개를 내가 얹어놨어요. 그 시간이 좀 한 5분, 10분 지나서 치잖아. 10분? 아니, 다 판이 얹어놓고 그 저기 옥상에 얹어놨어요. 오늘 얹어놨어요. 누가 더 빨리 는 거야? 왼쪽, 왼쪽. 누가 더 빨리 는 거야? 녹을까? 누가 더 빨리 녹을까? 얘랑 얘가 더 빨리 녹지.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지금 얘네 8개면 얘도 부피 8이고요. 얘도 부피 2니까 8이거든요. 부피 똑같아요. 근데 왜 얘가 더 늦게 녹냐? 얘는요 각각이 이 주변 공기와 맞닿아 있는 면적이 더 넓지. 그러니까 더 많은 면적의 더 넓은 면적의 열을 받고 있으니까 더 빨리 녹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명체로 비유하면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요. 면적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소리가 돼요. 뭔 말입니까? 크기가 커지면서 면적이 오히려 줄어드는 소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세포는 세포 표면을 통해서 영양소도 흡수하고 반응 노폐물도 내뱉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면적이 넓어야 이 교환이
물질 교환이 유리하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무작정 커지기만 하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포는 일정 크기가 되면은 분해를 하더라. 그래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도록 하더라. 논리 이해되십니까? 요거 문장만 정리해볼게요. 자, 내가 뭔 얘기냐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면적이 좁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고 했어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여기서 크기가 커진다.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내가 약간 쉽게 얘기해서 그냥 면적이 줄어든다 그랬거든요. 이거 수정 좀 할게요 이따가. 그래서 결론은 물질 교환에 불리하더라. 이 면적을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면적이 아니라 단위 부피당 면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봐봐요. 아까 가로 세로 높이 1짜리 얼음이랑 가로 세로 높이 2짜리 얼음이랑 얘네 부피는 왼쪽은 1, 오른쪽은 2에서 조금 8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은요 그냥 이 정육면체 건널면 아니라 건널기 볼 수 있죠. 이 한 면의 넓이가 1이니까 얘가 6개 있잖아. 그럼 얘는 6일 거고요. 얘는 한 면의 넓이가 4니까 6, 4, 24가 돼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부피를 통일해요. 그럼 얘는 부피가 1일 때 면적이 6이니까 그럼 얘는 부피가 8일 때 면적은 48이 되거든요. 부피 통일했을 때 면적이 얘가 더 넓네. 언제? 더 작을 때. 이걸 비교하고 싶은 거라고. 이걸 비교하고 싶은 거야. 같은 부피일 때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요 이 면적이 커진다 작아진다? 줄어들어. 작아진다.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세포는 일정 크기가 되면은 분해가 돼서 수를 늘립니다. 그래야 물질 교환이 유리해지니까. 자, 일단 밑쪽으로 전화올게요. 세포 분해를 필요한 까닭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세포가 클수록 여기서 밑줄 치자.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 물질 교환에 불리함으로 여기까지. 요거를 서술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다른 말로 단위 부피당 면적. 그다음에 분수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단위 뭐뭐당 분모로 들어가고 뭐뭐당 부피분의 면적 표면으로 들어가지. 요런 표현도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 다시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은 단위 부피당 면적, 표면적이 감소하여 물질 교환에 불리하기 때문에 세포는 분해를 해서 수를 늘린다. 서술형 잘 나옵니다. 자, 밑에 네오박스로 부피랑 비교 나와 있는데 이거 굳이 한 번 더 해볼까? 지금 1, 2, 3은 나와있지. 그러면 길이 나왔다. 길이, 표면적, 부피 나와있어요. 자, 한 면의 길이가 1, 2, 3. 그럼 표면
4, 6에 24, 3, 3, 9, 9에 54 나오거든요. 계산 밑에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부피는 1, 8, 9, 3, 27. 부피분의 표면적 계산해 보시면요. 부피분의 표면적 계산해 보시면 얘는 6, 8분의 24, 3, 27분 54, 2 나오지.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감소하는구나. 너네 그거 배웠나? 닮은비가 1대 2일 때 넓이비는? 어머 1대 4. 부피비는? 1대 8되지. 오래됐나? 작년에 배웠어. 중2 때 배웠어. 내가 교육과정 수학 교육과정 순서를 잘 몰라가지고. 그게 사실 알잖아요. 길이가 2배, 3배, 4배 되냐? 그럼 표면적은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 되죠. 근데 부피는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 돼요. 맞지? 둘 중 누가 더 빨리 커지고 있어요? 위에 거 밑에 거. 얘가 더 빨리 커지지. 분모가 더 빨리 커지고 있잖아. 그럼 이 값 자체는 작아지지.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포 분열이 필요하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은 단위 부피 당분이 감소하여 물질은 분열됩니다. 이거 끝이고요. 자, 두 번째 염색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요것도 몇 개 쓸 수 나오는데 해봅시다. 염색체. 세포 구성 현상을 들어가볼게요. 자, 우리 세포가 있고요. 중1 때 배웠던 거 기억나나? 세포의 구조? 우리 나는 세포의 구조를 안 배웠구나. 우리 세포 안에는요, 핵이 들어있고요. 요 안에 뭐 DNA가 들어있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시군요. 자, 요거는 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세포는요, 동물세포, 식물세포만 봅니다. 요 단원에서 동물세포, 식물세포.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세포 안에 핵이 존재하고 그 핵 안에 우리 유전자 들어있다 하잖아. 우리 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가 있고요. DNA가 실처럼 있거든요. 얘가 뭉치면서 막대 모양을 이루어내요. 근데 실제로 얘는 색깔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를 염색해보니까 약간 염색이 되더라. 그래서 염색이 되는 물체다 해가지고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딱히 막 과학적인 그건 없어요. 이름 붙은 게. 세포 염색해보니까 여기 염색되는 물체가 있더라. 그래서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일단 요 먼저 정리합시다. 첫 번째 염색체 동그라미. 염색체 읽어보시면요, 바로 밑으로 칠까?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읽어볼게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대요? DNA와 단백질 각각 동그라미 적어주시고, 첫 번째 구성이 DNA와 단백질 나와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어떤 분들은 단백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염색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 해가지고 히스톤이랑 많이 붙었어요.
우리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염색체의 기능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다라고 썼는데 이 기능을 DNA가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그냥 보조로 있는 느낌이고 실제로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물질은 DNA예요. 얘도 하나의 물질이에요.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요거는 그냥 영지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본 통합학 1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3단. DNA는요 두 가닥 연결되어 있고요. 두 가닥 한 가닥 있고요. 또 두 가닥 이렇게 있어요. 너네 고무줄 있지, 머리끈 고무줄. 그거를 양쪽으로 살짝 잡아당겨. 그리고 꽈배기 꽂아 씻고 와.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두 줄이 꼬여 있잖아. 그 모양이 DNA 구조예요. 이게 실처럼 쭉 돼 있고요. 이 DNA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에 DNA 나와 있고 DNA가 유전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DNA는 유전물질. 왜냐면 이 DNA가 왜 우리 부모님의 특징 우리도 산다고 했잖아. 왜 닮냐? 부모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이 DNA가 전달되기 때문에 너네가 부모님으로 어머니랑 닮은 부분, 아버지랑 닮은 부분 존재합니다. 누가? DNA가 우리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DNA 우리가 받는 거니까 부모님이랑 우리가 닮은 거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너는 오해하는 그러면 이 DNA가 두 가닥의 심을 쫙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 우리 그 몸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겠네? 근데 DNA 전체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부분에 정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너네들 눈동자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색깔이라든지 또 뭐 있을까? 뭐 성별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DNA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 한 여기서 한 여기까지 뭐 눈동자 색깔 그래서 막 적고 있는 거야. 실제로 이런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성별이라든지 너네들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부분 들어있어.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DNA 특정 부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네 리스트 이런 거 보면 뭐 공부 잘하는 유전자, 뭐 살 빠지는 유전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런 부분에 유전자가 있다는 거지. 뭐 유전자, 뭐 성별에 대한 유전자, 눈동자 색깔에 대한 유전자. 이렇게 있다. 자, 그죠? 밑줄 한번 칠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유전자라고 써놓으시고, 동그라미 써놓으시고요. 유전자랑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여기 좀 밑줄 칠게요. 특정 부위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 특정 부위 다시 얘기하면 DNA 일부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요거 많이 헷갈리더라 너네들이. 잘 잡아가시고. 자, 난 바로 읽어보면 하나의 DNA, 이 하나의 DNA는 지금 내가 그림도 그려놨다시피 여러 유전자가 들어가 있지. 하나의 DNA 안에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의 DNA는요 한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존재한대요. 머리 색깔
머리카락 색깔부터 해가지고 성별, 피부색 등등등등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2만 개 정도 들어가 있대요. 자, DNA는 쭉 가볼게요. 그럼 지금 DNA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설명할 건 한 가닥으로 설명할게요. 이걸 한 줄로 표현할게요. 우리 DNA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만 존재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주변에 이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 이 단백질에 이 DNA 실처럼 존재하는 DNA가 감겨 있어요. 그 왜 반지꼬리 보면은 실 있잖아. 왜 실패에 실감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실을 DNA라고 생각하면 단백질에가 감겨 있거든요. 그럼 장점이 생겨요. 그 DNA를 좀 적은 공간에 갖고 있을 수 있겠지. 실처럼 실을 막 풀어져 있는 것보다는 어디 감아서 정리해 놓으면 공간 별 차지하잖아. 그것처럼 DNA도 단백질에 이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있어요. 그 다음에 감겨 있는 것도 뭉칩니다. 감아놓고 또 뭉치고 붓기 줄겠지. 그러면서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막대 모양의 이런 형태가 나와 있다가 됐습니까? 요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뭉치게 되더라. 이 뭉쳐진 형태를 염색체라고 이야기하고 뭉쳐져 있더라. 얘가 응축되면은 이 염색체가 나타나더라. 연결되십니까? 응. 이렇게 있고 염색 동그라미 3번에 염색 분차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 세포분이라는 바로 이해가 되는 용어긴 한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뒤에 가면은 또 세포분열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세포분열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듣고 흘려 뒤에서 설명해 줄 테니까 또 뭐냐면 너네가 자라면서 세포의 수가 많아졌잖아.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나랑 똑같은 세포가 한 개 더 만들어져야겠지. 근데 어떻게 하냐? 기존의 세포가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반으로 나눠지기만 하면은 원래 세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양이 절반이잖아. 그럼 얘도 DNA도 절반이 될 거잖아. 이건 안 되거든. 얘는 똑같은 양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분열하면서 똑같은 양을 유지하려면은 얘가 복제되면 되지.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 원래 한 개였던 애가 컨트롤 C 컨트롤 V 되면 두 개가 되고 이 상태로 반 나눠지면은 한 개 존재하잖아. 문제 없지. 결론을 말하고 싶으면 얘가 분열할 때 복제가 돼요. 얘가 지금 복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엄만지. 그래서 그림상 어떻게 표현하냐? 원래는 요 양만큼의 DNA가 존재했거든 평소에는. 근데 이제 나 그 세포 분열할 거야. 이 세포 분열할 거야. 그럼 얘도 두 배가 되잖아. 얘가 두 배가 되잖아. 두 배가 된 형태. 그러면 얘로부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 나머지 가닥이 생겨나거든요. 이 둘의 관계를 염색 분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하나의 여기 설명으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 각각의 가닥이 어떻게 생겨났냐? 어느 한쪽이 복제되어서 얘가 만들어진 거잖아. 컨트롤 C, 컨트롤 V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랑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랑 같을까 다를까? 100% 같겠지, 이론상으로. 그래서 옆에 밑으로 넣을래요?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옆에다가 이유도 적어 놓을게요. 왜 똑같냐? 왜 똑같냐? 한쪽으로부터 컨트롤 C, 컨트롤 V 됐다. 복제되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머리 아파하는 부분, 염색체랑 염색 본체를 구분 못해요. 많이 힘들어요. 염색체의 의미는 이 덩어리 자체, 그 다음에 분체는 복제되었을 때 그 각각의 가닥스 관계,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염색 분체입니다. 관계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제된 것 때문에 두 가닥의 정보가 동일합니다. 됐습니까? 휴. 자, 이제 염색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제 그럼 우리 사람의 이 염색체는 몇 개가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볼 거예요. 이번에 사람의 염색체. 요거는 한번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사람의 염색체는요, 요게 염색체 한 개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염색체가 몇 개 있냐? 옆에 보고 얘기하실래요? 사람의 체세포에는 몇 개? 46, 46개.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46개고요. 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 뭐 상동 염색체는 무시하시고요. 우리 사람의 염색이 46개는요,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몇 쌍이야? 23쌍. 46개, 23쌍. 얘들아, 이거 단위 헷갈리지 말아요. 어떤 문제는 개수로 물어볼 때도 있고, 쌍으로 물어볼 때 있거든요. 한 글자 차이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고.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가 한 쌍.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두 개를 잡냐? 모양, 그 염색체 46개가 있잖아. 46개 딱 들여다보니까 모양이나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두 개씩 있잖아. 그래서 그 크기, 모양, 크기 똑같은 그 두 개씩을 묶어서 한 쌍 해서 23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뭐 그림으로 해가지고 살짝 보시면은 그 밑에 그림이 뭐 검은색 그림 뭐 1, 2, 3, 4, 5부터 있잖아. 왜 그냥 1번 쌍, 2번 쌍, 3번 쌍. 크기가 큰 것부터 1번은 나눠놨어요. 자, 지금 그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1번 보시면 이렇게 있고, 그림 내가 그린 거랑 이건 또 다르게 하는데 두 가닥 열린 거 뭐예요? 그리고 또 두 가닥 존재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1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림 이해되세요? 지금 얘가 염색체 한 개, 염색체 한 개예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2번 쌍이 있을 거고, 아니 쭉쭉쭉 가다가 우리 23쌍이 있다고 했으니까 23번 쌍까지 나와야 되거든? 맞지? 근데 지금 그림 눈 씻고 쳐다보면 23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맞아?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림에 2번부터 해가지고 22번 쌍까지 있고, 마지막에 왼쪽 그림은 여자의 염색체 구성되어 있는데, 여자의 거는 23번째에 XX라고 되어 있고요. 맞나? 오른쪽 그림 남자 거 보시면요, 22번까지 똑같이 있는데 남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X, Y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뭔 상황이냐?
우리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부 동물들도 암컷, 수컷은 나뉘어져 있지. 이렇게 성별이 존재하니까 뭐냐면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이 1번 쌍부터 22번 쌍까지는요. 저 남자예요. 네. 여러분 여자지요. 성별에 관계없이 1번 쌍부터 22번 쌍까지는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염색체 상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지금 1번 쌍부터 22번까지 1번부터 22번까지는 성별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지. 다시 남녀 모두 가지고 있고요. 이 남녀 모두에게 존재하는 이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들 있지. 얘를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요, 상염색체 몇 쌍 가지고 있어요? 1번 쌍부터 22번 쌍까지니까 몇 쌍 가지고 있어요? 22, 22쌍 가지고 있지. 다시 물어볼까? 몇 개 가지고 있어요? 40개, 44개. 22쌍이 상염색체라고 했고 한 쌍이 2개라 했습니다. 44개가 되겠지. 그 상염색체는 44개 또는 22쌍. 요것도 잘 물어보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럼 마지막 23번째 쌍은요, 마지막 한 쌍은요, 여자는 XX를, 남자는 XY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네? 무슨 염색체라고 할래? 성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외워야지. 그럼 여자 기준으로 하면요, 여자는 뭐 가지고 있다? XX. 남자는 XY.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성염색체는 몇 쌍 있어요? 한 쌍. 그럼 몇 개 있어요? 2개. 즉 2개 또는 한 쌍을 가지고 있다. 한숨을 쉰다. 하품. 잠이 와. 오지. 왜 이렇게 많은데? 너네 중2 때가 주를 교육할 때 보면 약간 이런 눈치였거든. 뭐 외울 게 많아지면 애들이 많이 눈을 감더라고. 뇌에 과거가 걸린 거거든. 아, 근데 실제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뇌가 과거가 걸리잖아. 이해를 포기해요. 그리고 잠을 택해요. 왜 너네 각자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뭐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항상 저기 좋아하던데 야구 얘기해봐라. 한 24시간 얘기할걸? 혹시 뭐 좋아하는 거 있으십니까? 뭐 아이돌이라든지 혹시 어느 그룹 좋아하시는지 적어도 될까요? 준비했지. 재배원 얘기 나한테 해줄래? 하면은 얘 한 일주일 잡을걸? 선생님, 저희 제로웨이스웨이는요, 멤버가 몇 명이 있고요, 리더는 누구고요, 몇 살이고요, 어디서 태어났고요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면 팬덤의 이름은 어떻게 되니 혹시? 제로주고요. 저희 팬덤 이름은 제로주고요 해가지고 뭐 지금 몇 명이 있고요, 막 하자.
내가 잘걸? 내가 과거가 걸려가지고 그 성함이 누구 그 성민초가 누구 이러면 가갖고 똑같이 생각하고 미안하다 절대 안 돼. 아무튼 내가 과거 걸려요. 또 이제 반대 상황 아니기. 아이돌 뭐 하다가 아이돌 얘기가 나와서 좋겠네요. 과거가 있겠구나.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가 끝나는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남자는요, 아니 여학생밖에 없으니까 여자 먼저. 또 우리 여자는요 상형색체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상형색체 44개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성형색체로는 XX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여자를 표현할 때 44 플러스 X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같은 논리로 남자를 표현하면 남자는 상형색체 똑같이 44개 가지고 있지. 44개. 남자는 성형색체를 X, Y 가지고 있지.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끝납니다. 세포인력까지는 얘기했었고 염색체 다시 얘기하세요. 자, 우리 세포의 염색약 득 떨어뜨렸더니 저 핵 쪽에서 염색되는 거 있더라. 그래서 이걸 염색체로 딱 붙여놓고요. 그 염색체를 좀 더 들여다보니까 염색체는 DNA라는 물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더라. DNA를 보면 DNA는 두 가닥이 이제 하나의 실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DNA의 특정 부분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더라. 그 저장되어 있는 부위를 유전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이 전체 DNA를 이 실체되는 DNA를 단백질이 감고 있고 이 감아 있는데 반복되면서 이 얘가 뭉치더라. 그 뭉쳐진 형태를 염색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제 세포 분해를 하게 될 때 이 DNA 유전 물질이 두 배로 복제가 돼야 되거든요. 복제가 된 이 한 가닥으로 복제된 이 둘의 관계를 염색 분차라고 그랬고 하나로부터 복제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정보는 같더라. 100% 같더라. 제가 한 개 얘기하니까 계속 얘기할게요. 자, 그럼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염색체가 총 46개, 23쌍이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그걸 크기로 나열했을 때 첫 번째부터 22번째 쌍까지는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이야기했고 사람의 경우는 상염색체 44개, 다른 말로 22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쌍은요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XX, 남자의 경우에는 XY. 이를 성형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형색체는 2개, 한 쌍이 존재하더라. 한 개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1번 염색체도 2개 들어가요. 2번 염색체도 존재를 할 건데 요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2개잖아. 근데 우리 염색체 부모님으로도 받는 거 아니야? 근데요 각각의 쌍에 대해서요. 각각의 쌍에 대해서요. 이 한 개는 각각 한 개씩. 한 개는 엄마한테, 한 개는 아빠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1번 염색체 보면 2개 있잖아. 얘 왼쪽에 있는 게 엄마한테서 온 거라면은 나머지 한 개는 아빠한테서 온 거. 같은 논리로 만약에 얘가 아빠한테서 온 거라면은 얘는 엄마한테서 온 거. 이 그림만 보고 1번 염색체 왼쪽에 이건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각각 한 개씩 부모님한테 받았다. 됐습니까?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쓸 데가 없네. 진짜. 여기다 적었지. 다시 용어를 좀. 이걸 상공염색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설명 안 했지. 됐구나. 하나의 쌍에서 이 두 염색체의 관계를
상동염색체라고 이야기해요. 얘기하는 건 그러네요. 다시 우리가 한 개는 엄마로부터 한 개는 아빠로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의 쌍에서 하나의 쌍에 존재하는 두 염색체의 관계를 상동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쌍에서 한 개는 엄마로부터 한 개는 아빠로부터 받은 이 둘의 관계를 상동염색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염색본체랑 상동염색체 다시 얘기하면요. 염색분체는 이 한 가닥이 복제돼서 다른 가닥으로, 그러니까 이 두개가 분체, 요 두개가 서로 염색분체. 아니, 요 염색체랑 요 염색체의 관계가 상동염색체. 이건 너는 많이 헷갈린다. 자, 그러면 상동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체잖아요. 표현 이해되시죠? 상동염색체를 다시 얘기하면 얘는 지금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구멍, 각각 한 개씩 구멍으로부터 올려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전거랑 여기에 있는 유전거랑 여기에 있는 유전거랑 같을까? 100% 같을까? 한 개, 여기 엄마한테 선 거랑 여기는 아빠한테 선 거거든? 요 둘이 들어있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얘 또한 눈동자 검은색이라는 눈동자색이 검은색이라는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럼 아빠한테서 받은 얘는 여기도 눈동자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요 염색체에도 여기 유전자에도 눈동자색이 검은색이라는 정보가 무조건 들어있을까? 갈색이어도 되지 않나? 뭔 말인지 이해돼요? 각각 통신. 그러니까 얘로부터 얘가 복제된 건 아니잖아.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잖아. 다를 수도 있지. 아, 상동염색끼리는요 유전 정보가 다를 수 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를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눈동자색이 검은색이 들어있고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대뜸 뭐 피부색이 어떻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에 눈동자색이 검은색이라는 정보가 있으면 여기는 눈동자색 이건 그대로고요. 그게 갈색이다 검은색이다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생판 다른 정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똑같 하나의 것에 대해서 눈동자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검은색, 누구는 뭐 갈색 이것도 다른 거잖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나 팔이 들어간다. 유전거가 다를 수 있다. 사람의 염색체를 가는데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싹 듣고 흘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동 염색체를 나눈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이 1번상, 2번상, 3번, 20번상 나눈 기준은 크기랑 모양 똑같은 거를 두 개 묶어놨고, 그러고 나서 봤는데 한 개는 엄마로부터 한 개는 아빠로부터 받은 걸 알아냈고요. 근데 내가 방금 뭐라 했냐면 크기랑 모양이 같은 거를 같은 쌍으로 묶었거든. 그림 보면서 얘기해. 22번까지랑 XX는 문제가 없지. 근데 XY는 살짝 볼래요. X 염색체랑 Y 염색체 모양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Y가 압도적으로 작지. 요거는 예외적으로 봐줍니다. 요거 그 이유 얘기하면 나중에 뒤에 세포 분열 두 개 보면 거기서 또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있고요. 또 언제 가려고 했지? 여기 기본 베이스고요.
제가 Y를 썼잖아 남자한테. 아까 이 1번에서 얘는 엄마한테 받았다면 얘는 아빠한테 받았다. 가정에서 잡았잖아. 자, 나 남자예요. 나도 X, Y를 가지고 있겠지. 내가 갖고 있는 이 X 양수체는 누가 나왔을까? 엄마한테 나왔지. 무조건. 왜? 내가 Y를 갖고 있다는 거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나한테 Y를 줘야 되거든요. Y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나 아빠한테 Y 받았고 그 나머지 한 개는 남은 X는 엄마한테 받았겠지. 말리지 엄마한테 XX니까 이거 중 한 개를 주면 된다 이거. 엄마가 나한테 Y 줄 수 없잖아. 머리가 지근지근하시지요? 그렇게 많아져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플러스 강의 5번에 생물의 염색체 수 해가지고 표로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96개다 이런 기억하고 계십시다. 자, 보면은 완두는 뭐 14개 있고 사람 46개 있고 개는 78개 있고 왜 많대. 심팬지 48개, 초파리 8개, 소나무 24개 있대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은 종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지금 사람 46개, 뭐 침팬지는 48개. 생물 종에 따라서 개수가 다르구나 라는 걸 표로 확인할 수 있고요. 땅이 더 들어가서 종이 다르잖아요. 그 염색체의 이 염색체 모양이 다르고 크기라든지 요게 다르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너한테 오해하기 쉬운 게 밑에 좀 쓸 수 있겠나?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게요.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야. 맞아, 틀려.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맞아, 틀려. 다른 종인데도 염색체 수가 같을 수도 있어요. 모양이 달라요. 수는 같은데 모양이 다릅니다. 이거 잘 나온대. 뭐라고 잘 나온대. 아무튼 낚시 찾으셔라.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틀렸다. 모양이 달라지면 다른 종일 수도 있고. 이거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자, 두 번째. 요 표현도 좀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고증한 생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요것도 잘 나오고, 요거는 좀 자주 나오는 성질이라서. 요건 낚시용. 방금 얘기한 거는 그냥 표준으로 잘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사람 많이 했을 텐데 개는 78g을 넣거든요. 침팬지 뭐 하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말 하면 우리 사람이 고등생물이긴 하니까 얘네들보다 또 똑똑하니까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니다. 문제집을 많이 사놨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찔리시는 분 계십니까? 국어 자습서 기존 문제집 수학 기본 뭐 중학교 뭐 하는 거 수학 지금 뭐 보면 개념 원리 이런 거 하나? 개념 원리 고등학교 건데. 수학 문제집 뭐 있어요? 그냥 수학하고 학원 뭐 쌤 무슨 가지고 저기 어려운 일품 수학 이런 거잖아. 아이고 나 때문에 그거 유명했는데 그럼 쫙 사놓고 사놓기만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풀어야지. 지금 플러스 강의 4번에는 요거는 같이 복들하는 과정인데 요거는 저기 세포이라고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리 지금 해야 될 거는 염색체가 뭔지, 다음에 사용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5분에 옆에 있는 문제 같이 풀고
되게 많이 나요. 이게 세컨 세컨 시작할게요.